잘 지내셨나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176쪽, 177쪽, 그리고 178쪽까지, 24소단원 평강공제 선택, 지식꽃 피우기, 본문 풀이, 그리고 햇사람 줌과 실전 열매 맺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보실까요? 예. 온달전은 평강공주가 스스로 온달을 찾아가 결혼하고 온달을 훌륭한 장군으로 성장시킨 이야기이다. 한문 기록을 통해 평강공주가 온달과 결혼한 이유를 알아보고 평강공주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자. 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보실게요. 네, 본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성독 들어볼게요. 고구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네가 항상 울어 시끄럽게 하니 자라서는 귀족의 아내가 될 수 없겠다. 그러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겠다라고 매번 말하였다. 공주가 16살이 되자 왕은 공주를 상부의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다. 이에 공주가 대왕 상어하되 여 필위 온달지 부우라 하시더니 금하고로 개 전원호이까. 네, 잘 들으셨죠? 대왕 상어하되 여필위 온달지부라 하시더니 금하고로 개 전원 호이까. 안타깝네요. 성우가 공주의 음성이었으면 좀 좋았을 걸. 네, 남자가 읽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대왕 상어하되 여필위 온달지부라 하시더니 금하고로 개 전원 호이까. 네. 왜 그러냐? 그럼, 예, 지금, 예, 금하고로 무슨 이유로, 전에 했던 말씀을 고치려 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예. 한번 볼게요. 독은 먼저 볼게요. 대왕 상어하되 여필의 온달지 부라 하시더니 금하고로 개 전원호이까. 네. 풀이 볼까요? 대왕은 왕에 대한 존칭이에요. 예.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필이 온달지부라 하시더니 너여자죠? 너는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위자는, 죄송합니다. 자, 위자는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위는 뭐가 된다? 되다라는 뜻이 되겠죠. 되다. 그렇죠? 이렇게 이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갈 지자는 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너는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무슨 까닭으로? 자, 고자는 까닭고자죠. 어찌하 까닭고, 어찌하자가 까닭고자를 어떻게 줍니까? 꾸며주죠. 그쵸? 지금 무슨 까닭으로 개 전원 호이까?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어조사호는 여기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물음표죠. 물음표. 그죠? 어조사호자는 물음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조사가 되겠습니다. 네, 어조사호는 물음표 역할을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여기 제가 딸한테, 지금 딸이 없긴 하지만, 딸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식은땀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봅시다. 필부도 유불욕 시건이언을 황지존호와. 그러므로 임금은 실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니 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네. 이 첫 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필부도 유불욕 시건이언을 발음이 잘 안 좋네요. 다시요. 필부도 유불욕 시건이언을 황지존호와, 그쵸? 황지존호와. 독은 보세요. 필부도 유불욕 시건이언을 황지존호와
자, 풀이 보세요. 자, 필부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오히려 시건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시건하려고 하지 않다. 시건하고자 하지 않는데, 그런 말이죠. 않는데, 황지존호와 하물며 왕에게 있어서겠습니까? 하물며 왕에 있어서겠습니까? 왕도 당연히 시건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지금 앞에 필부와 뒤에 지존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필부도 시건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존에 있어서랴. 지존에 있어서겠습니까? 왕에 있어서겠습니까? 지존은 뭡니까? 지극히 존귀한 분. 한마디로 왕에 대한 타칭, 왕의 별칭입니다. 예, 왕의 별칭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오히려 시건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왕에게 있어서겠습니까? 왕도 당연히 시건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말까지 들으니까 또 당황스럽네요. 그죠? 왕은 당황스럽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용 보시죠. 평강왕의 어린 딸 평강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평원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평원한 공주라고도 얘기합니다. 평강왕의 딸이라서 평강공주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임금은 실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니 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하고 나서 집안에 있는 보물 같은 걸 다 싸들고 나가가지고 온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온달전 처음에 읽었을 때 온달이란 사람이 진짜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 어렸을 때 뭐 그냥 흔히 하는 얘기, 그냥 바보의 보통 명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달이.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좀 놀라웠고요. 그죠? 예. 그래서 평강이 온달을 찾아가서 온달이라는 실제 인물을 찾아간다는 그런 자체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온달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바보로 유명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본문풀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온달은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으나 집이 가난하여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이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해진, 그쵸? 좀 낡은 옷이죠. 낡은 옷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네. 대왕은 왕의 존칭이고 여자는 너 여자고요. 할 위자가 여기서 하다가 아니라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갈 지자는 뭐뭐의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그 다음에 금하고로 개 전원 호와 지금 무슨 까닭으로 자 고자는 까닭 이유란 뜻이죠. 개 전원 호와 전원 이전에 한 말이에요. 왕이 시집 보낸다고 했던 말 누구한테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던 말을 전언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필부도 유불욕시건이언을 황지전호와 보통 사람도 오히려 시건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왕에게 있어서겠습니까? 네. 뒤에 보시면 필부와 지존을 대비시켰어요. 비교하여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임금이 결코 시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렇죠? 자, 필부는 보통 사람, 일반 백성이란 뜻이고요. 오히려 유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건, 말을 먹다란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황호, 하물며 뭐뭇에 있어서랴 라는 구문입니다. 일종의 구문이라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조는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면서 왕을 뜻합니다. 네, 이 글은 삼국사기, 고려시대 학자 김부식이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 역사를 서술한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열전에 수록된 그런 글입니다. 네, 소설적인 면모를 많이 갖고 있는 글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전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전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파 보시면 이제 평강이 슬퍼하면서 온달래 집으로 지금 찾아가는 장면. 그 옆에 보시면
왕이 평강을 이제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는 표정이고 그 앞에는 뭐예요? 왕이 공주를 갖다 나무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사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178쪽입니다. 자, 햇살 한줌 온달 전의 뒷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온달 전의 뒷이야기, 마지막 결말 단계입니다. 결말 단계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햇살 한 줌, 온달 전의 뒷이야기. 평강공주가 온달과의 결혼을 고집하자 화가 난 왕은 공주를 궁에서 내쫓았다. 공주는 사람들에게 온달의 집을 물어 찾아갔고 온달과 그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결혼하였다. 이후 지혜로운 평강공주는 온달을 믿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근면성실하게 학문과 무예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온달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였고 출중한 궁술로 왕에게 사위로서 인정받았으며 전쟁에서 높은 공로를 세웠다. 그러나 신라의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나간 전투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때 땅을 되찾기 전에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온달의 말처럼 온달의 관은 꼼짝하지 않았다.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한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죠. 그 온달의 마지막 최후의 부분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한자 어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고집, 그죠? 고집. 또 어디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 근면 맞죠? 근면. 그 다음에 일취월장이라는 어휘가 나오고요. 출중, 궁예. 죄송합니다. 궁술. 네. 그 다음에 공로, 회복, 그죠? 회복이란 말, 장렬, 그 다음에 후퇴. 이렇게 여러 가지 어휘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하나하나씩 보충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 자, 판서를 우선 지우고요. 보충으로 내용 보실게요. 고집.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거고요.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고집이라고 합니다. 부릴 때가 있고요. 부릴 때가 있고 부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집, 상황에 따라서 고집을 부리실 때도 있고요. 부리지 않아야 될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근면이라고 합니다. 일취월장.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그런 뜻입니다. 일, 나날이, 월, 다달이, 그런 말이죠.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하는 것을 일취월장이라고 한다. 발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중.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을 출중이라고 합니다. 출중한 실력을 갖추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궁술, 활수는 기술이고요. 공로.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를 얘기합니다. 또는 일을 마치거나 그 목적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을 얘기합니다. 공로. 자, 회복.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요. 장렬. 의기가 씩씩하고 열렬하다는 뜻입니다. 장렬하다. 장렬이 전사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죠. 후퇴.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기운이 약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어휘를 봤습니다. 온다전 뒷이야기 잘 감상하셨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실천 열매 맺기, 평강공주의 생각 알기, 여기를 보도록 하실게요. 네, 우선 내용 들어볼게요. 실천 열매 맺기 평강공주의 생각 알기 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서슴없이 직언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평강공주는 당찬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강공주와의 가상 대담을 통해 평강공주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공주의 신분으로 평범한 백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셨는데 고민은 없으셨나요? 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따르고자 하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우는 어린 딸을 놀려주기 위한 말을 하신 것뿐인데요. 그런데도 반드시 지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는 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라도 왕이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대담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말은 입 밖으로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내용 잘 들으셨죠? 마치 지금 신중한 언행을 이제 신중한 언행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예. 16소단원이었나요? 네. 농부의 지혜. 그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부의 지혜에서는 남의 장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장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고요. 여기 24소단원에서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말해야 되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시면 평강공주의 생각에 평강공주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골라서 V 표시하고 모든 별로 토론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찬성하는 쪽은 보세요. 지키지 못할 이야기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 오라. 자, 반대하는 입장 보세요. 습관적인 거짓말은 나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돼 있네요. 그죠? 네. 습관적인 거짓말은 나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찬성하는 입장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르내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반대하는 입장 보세요. 왕은 공주가 정말로 온달에게 시집가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맞습니다. 예, 왕은 실제로 온달에게 시집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주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저 울기를 잘하는 공주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애정어린 겁을 준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단지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만 치부하며 불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되게 첨예한 대립입니다. 아주 첨예한 대립이에요. 찬성도 옳은 것 같고요. 반대도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또 어렵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분량까지 끝났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참 어렵네요.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융통성을 발휘하되, 그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휘력 가꾸기 하고 그 다음 장 해결샷 터뜨리기 두 쪽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